조금 더 다양한 종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왜 이슈가 됐을까요? 탑7 골라놓고 있고요. 편의점주, 면세점주, 그리고 HLB 등을 꼽아놓고 있습니다. 편의점 먼저 볼까요?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두고 이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갈등이 굉장히 짙습니다. 오늘 밤 9시 이제 국회에서 다시금 이 산입 범위를 결정하는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적으로 어떤 좀 파장이 일자 김동연 부총리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입 범위에 대한 이 논란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그 상황을 경영 상황 봐서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안았었던 편의점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그래서 주목을 받았던 건데요. BJF 리테일 그리고 GS 리테일 4% 넘는 상승을 시현해내고 있습니다.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게임주들 신작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이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 대규모의 신작 발표가 좀 잇따를 거라고 하는데요. 1분기 실적은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반기에는 괜찮을 것이라는 시각. 컴투스가 3%대 그리고 게임빌, 넷마블 등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몸집 있는 바이오주들 오늘 일제히 강했죠? 그 가운데서도 HLB 쪽으로 눈이 계속 갑니다. 별다른 개별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수급 괜찮아요. 실거래일 연속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 딱 하루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사들입니다. HLB 12만 3천 원입니다. 수급이 양호한 종목도 하나 볼까요? LG이노텍도 오늘 흐름 괜찮았죠? 2% 넘는 상승이고요. 어제 IT주들 반짝 강한 시세 나왔다가 오늘 주춤하고 있는데 LG이노텍은 그래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장 사업 그리고 LED 사업 부분을 좀 멀리 내다봐도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군요. 어제 대비 2,500원 상승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미국 FDA가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추가 인증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강세입니다. 단 회계 분식 여부 이 논란이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다음 주 중으로 그 감리위원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오늘 4% 넘는 강세입니다. 면세점주 보겠습니다. 올 들어서 면세점 업체들 정말 대박 나는데요. 3월에 정말 그 면세점 매출 잘 나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 엊그제인데 오늘 이제 4월 수치가 또 나왔더군요. 매출액이 금액상으로는 15억 2,400만 달러. 1년 전보다 70%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역대 2위입니다. 중국인 보따리 상들의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호텔신라가 5%, 신세계 4% 강세입니다. 중국인 입국자 수도 4월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집계 있었는데요.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들 괜찮았습니다. 그중에 코스맥스, 강보합선 상승폭을 조금 줄이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중국 소비주 괜찮게 봐도 될지 화장품주를 비롯한 이 종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과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화장품주 먼저 볼게요. 화장품주, 코스맥스를 일단 꼽아놓고 있긴 한데요. 중국 소비 관련주들 이제 진짜 봐야 될까요? 중국 쪽에서 괜찮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계속해서 좀 그 훈풍들이 좀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무실이 명동에 있는데요. 아침에 이제 명동을 보게 되면 중국 관광객들이 확실히 많이 늘었던 것을 올 초하고도 확실히 다르게 느낄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백화점 여는 시간에 보면 보따리 상들이 줄 서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로 인한 매출이 상당폭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로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적들이 나온 것을 본다라면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공장에 있어서의 매출 증가세가 좀 크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한국 화장품만이 이제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도 로컬 업체들이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중국 사람들의 화장하고 있는 폭들이 상당 부분 넓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ODM으로 납품하고 있는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한한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가 주춤했었던 것에 비하면 1분기에 무려 30%가 성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중국 현지 공장을 통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코스맥스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에 있어서도 공장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 단지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한 부분들은 아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또 특이한 뉴스가 나왔죠.
적외선 지수 차단에 대한 네, 표준화가 봤어요.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자외선은 이제 하지만 적외선이 오히려 더 피부에 나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남성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민감하지 않는 부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적외선에 대한 것들을 세계 표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또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좀 우려폭을 좀 나타냈는데요.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코스맥스의 상승 흐름들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쪽에 무게 중심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도 굉장히 많고 사실 코스메스 같은 경우는 다른 화장품주들에 비해서는 오늘 상승 탄력이 좀 많이 줄어든 채 진행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일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쪽을 또 들여다보시는 화장품 건가요? 관련주에서는 저는 이제 그 ODM 업체들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성 업체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DM 업체들은 결국은 그 완성 업체들의 납품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중국 로컬 업체들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와서 오늘 조금 조정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만 충분히 상승 여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좋아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의견 좋아요 하고요. 또 작년 대비 또 기저효과로 인해서 또 올 하반기 실적 더 잘 나와 보이게 하는 그런 네. 효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 의견 좋아요고요. 이번에는 어떤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면세점 뭐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마저 하고 갈까요? 면세점주 네. 뭐 또 긍정적인 이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좀 좋게 보세요. 면세점주 또한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중간의 통상장관 회의가 이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한학령이 지금 이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억눌려 왔었던 것들이 현재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서 이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그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현재 지금 아직까지 단체 관광객들이 대거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면세점주들의 실적이 늘어난 부분들인데 여기에 이제 그 단체 관광객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면 네. 더더욱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세점주 관련주들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도 앞서 잠깐 말씀 주셔서 또 이게 연결고리를 짓자면 어제 또 우르르 올랐다가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빠지잖아요. 네. 혹시 오늘 또 이런 뭐 화장품도 그렇고 면세점도 그렇고 부각이 되는 뉴스가 분명히 있긴 한데 네. 요즘 워낙 이 자금들이 빠르게 돌아서요. 그렇습니다.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을 그 중심 잡기가 쉽지는 않죠. 따라서 따라가는 매매는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내일장 코멘트로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네, 부분들이긴 네. 합니다만 잠깐 언급을 드린다라면 길목 지키기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예를 건가요? 들면은 네. 내 자산이 100이다라고 한다라면 네. 그 자산의 100을 현재로서는 최소한 5개 정도로 업종을 쪼개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업종이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2차전지가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2차전지가 조정을 받을 때 2차전지를 사서 다음 턴 할 때 기다리게 되고 그렇다면 2차 전지는 한 섹터, 화장품 한 섹터, 바이오 한 섹터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게 된다라면 올라왔을 때 지금은 현재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식의 어떤 그 계좌별로 쪼개는 방식으로 해서 기다리는 결국 네. 내가 중심을 잡고 기다렸을 때 밖으로 이제 그 주식들이 순환매가 되는 거죠. 근데 순환매 도는 주식 속에 뛰어든다라면 결국은 계속해서 그거를 따라다니기만 하고 매매는 맞아요.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투자자분들께서는 한 발 물러서서 내가 중심을 잡고 있고 순환매가 돌아서 나한테 올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종목을 업종별로 꾸면 매일 업종이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또 하나의 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면세점주는 그 쪼개지는 업종 안에 하나쯤은 넣어볼 만한 네, 섹터다라고 충분히 할까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의견은 좋아요. 예, 좋아요를 찍고 드리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바이오도 하나 볼게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오늘 뭐 이슈가 하나 잡히긴 했고요. 오르긴 하는데 아직 네. 해결되지 않은 이슈도 있어서 조금 찜찜한 감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예.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현재 지금 회계 논란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쉽게 결론 내릴 부분들은 분명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분명히 회계라는 건 다른 부분들이고요. 이번에 바이오젠이 또 콜옵션을 행사한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회계가 정당화될 수 있는 네. 부분들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어떤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제 FDA 2공장 승인까지 겹치면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향후 성장성에 무게중심을 둘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오늘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뭐 신라젠도 한 7% 올라가고 있고요. 시그널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빠르게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현재 지금 경협주나 바이오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런 순환매 중심에 서 있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네.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격가지일 뿐이고 이 두 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재 자신 있게 투자 의견을 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는 분명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밸류 논란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좀 글쎄요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견은 글쎄요.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을 조금 그래도 예. 앞선 이 종목들보다는 이쪽으로 좀 기울어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이번에는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IT 한번 볼까요? 예. LG이노텍 꼽아봤는데요. 수급이 괜찮더라고요. 예, LG이노텍 네. 수급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LG의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제 지금 뭐 개편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 상황에서 LG이노텍이 계속해서 독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시장에 있어서 관심이 LG이노텍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LG이노텍은 여러 재료들을 좀 가지고 있죠. 현재 지금 애플 관련해서 부품주들이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3D 센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자율주행차를 필두로 한 다양한 현재 지금 앞으로 시장 성장성들 4차 산업시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상당히 핵심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LG이노텍 같은 경우 앞으로 성장성이 좀 부각되는 면이 강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T 전반적으로 시각을 조금 확대시켜 볼까요? LG이노텍을 비롯해서 뭐 반도체주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장비주들도 그럴 수 있고 IT 전반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갱신해 놓고 지금 오늘은 이제 조금 약보합에서 있습니다만 여전히 강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5만 원대 다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어요. 반도체 고점 논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최근에 반도체주들에 대한 실적 국내로만 놓고 본다라면 1분기 실적 사상 최고치 기록했지만 2분기도 사상 최고치를 현재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면 그동안 많이 쉬었다라는 점이 반도체주들의 또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전반에 걸쳐서는 네. 좀 상승 여력들이 있는데요. 그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주식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부품주도 여러 개가 이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휴대폰 부품주들도 또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네. 지금 휴대폰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가 과거처럼 높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주들에 대한 전망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 대신 반도체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대한 완성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나눠서 좀 얘기를 좀 네, 드릴 수 네.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꼽으라고 하면 어느 쪽에 손 들어주시겠어요? SK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은 있거든요. 예, 요즘 보면요. 거기에 좀 손을 좀 들어드리고 그럴까요? 싶습니다. 예. 오늘은 두 종목 다 조금은 쉬어가지만 뭐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 대비 엄청나게 밀려나는 정도는 아닙니다. 여전히 네. 살아있는 종목들이고 네. 가게 된다면 SK하이닉스 네. 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네 종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탑픽 꼽으라고 한다면 어디로 저는 갈까요? 코스맥스를 코스맥스. 탑픽으로 예.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서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예, 예. 긍정적인 뷰 가고 계시고요. 네. 예, 화장품주 가운데서도 또 중국 쪽에 상당 부분 이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코스맥스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시 27분 지나고 있는데요. 어느덧 이번 주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목요일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안실의 앵커와 함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코스피가
S&P가 하락폭을 키워 2,46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은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호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불안한 흐름을 연출했고요. 코스피는 0.32% 하락한 2,463에 장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 0.45% 상승한 873에 장을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요.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 IT주 나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장 초반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오전의 상승 부분 모두 다 반납하면서 0.84% 내림세 수준으로 돌아섰고요. 다만 바이오주 위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장중에 4%까지 급등하기도 했죠. 2.72% 수준 보이면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오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바이오시밀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소식과 함께 강세고요. 2%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92,100원에 장 마감될 것으로 전망이 되죠. 신라젠도 무려 8%나 뛰어오르면서 8만 원을 다시 한번 탈환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HLB 만만치 않은데요. 5.69%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일 대비 6,600원 수준 상승을 했습니다. 12만 2,600원에 장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노스 뒤늦게 상승장에 동참하면서 상승 우위로 전환이 되는가 싶었지만 바이로메드 쪽에서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0.43% 하락하면서 나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감은 25만 4,900원 수준에서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호가 부근 함께 살펴봤습니다. (5월 24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남북 경협주 풍계리 핵실험 발표 소식을 앞두고 변동성이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지수는 힘이 붙인 모습이 보여지네요. 0.25% 하락한 2,465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의약품업종 강세와 함께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0.49% 오름세를 보이면서 873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수급 살펴봅니다. 기관의 매도 확대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2,100억 원, 상당히 많은 물량을 쏟아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200억 원 넘는 매수 유입을 했습니다.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살펴보시면 외국인 991억 원 순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조제약을 중심으로 러브콜을 보냈고 기관도 뒤따라 매도에 동참을 하면서 100억 원 넘는 순매수 유입을 했습니다. 다만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업종으로는 바이오 시밀러 섹터가 강세였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ASCO 개최 이후에 신약 모멘텀이 부재하면서 바이오 시밀러 섹터에 주목을 하자라는 리포트 내용을 쏟아냈고요. 그런 가운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동반 강세를 보였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4.63% 오름세를 보이면서 41만 8천 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대그룹자 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까지 일제히 낙폭을 확대했는데요. 하방 압력도 크게 받았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합병 계획을 처리한 현대차 3일째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14만 원 걸쳐냈습니다. 하지만 기아차 32,700원에 장 마감을 지었고요. 현대모비스도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23만 9천 원에 오늘장을 대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돌아봤습니다.